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광복절 축사에서 담대한 구상 대북 정책을 밝혔는데 북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강력하게 거부했군요. 네, 북한 노동당의 김여정 부부장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5면에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라는 담화를 게재를 했습니다. 예. 우리의 국채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 짝과 바꾸어 보겠다는 발상이라고 윤 대통령이 제시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평가절하했고요. 예. 이명박 정부 시절 비핵 개방 삼천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그리고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면 분명히 밝혀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라면서 세상에는 흥정할 것이 따로 있는 법이다. 우리의 국채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것과 바꾸어 보겠다는 발상이 윤석열의 푸르청청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천진스럽고 아직은 어리기는 어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좀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예. 심지어 이제 남조선 당국의 대북 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이런 구절도 있었습니다. 참 뭐랄까요, 좀 다소 민망한 표현이죠. 네. 예, 이게 삶은 소대가리에 이어서 또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인간 자체가 등장했습니다. 싫다. 네. 예, 좀 놀라운 표현인데. 자, 인도적 지원이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비난도 있었는데. 네, 우리 경내 아직도 더러운 오물들을 계속 들여보내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의 안전 환경을 엄중히 침해하는 악한들이 북 주민들에 대한 식량 공급과 의료 지원 따위를 죄쳐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격렬한 증오와 분격을 더욱 무섭게 폭발시킬 뿐이다라고 했고요. 또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 이가 다름 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다라고 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시도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예. 또 17일에 순항미사일 발사를 했죠, 북한이. 근데 이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 됐지만 우리의 무기시험 발사 지점은 남조선 당국이 서투르고 이빠르게 발표한 온천 일대가 아니라 평안남도 안주시의 금성다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좀 원색적인 비난도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그리고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전문가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북한의 그 대남 원색적인 비난은 뭐 처음은 아닙니다만 이 어리석음의 극치다. 또 절대로 상대 안 해주겠다. 인간 자체가 싫다. 뭐 이런 참 표현이 나왔습니다. 의원님은 이 북한의 반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론 뭐 전혀 외교적이지 않은 예. 좀 막 나가는 발언이라는 점에서는 저도 좀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예. 사실 그 전에 그 담대한 구상이라고 이제 8.15 경축사에 이어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조된 그 언어들을 보면은 예. 북한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골라서 한 건 맞아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북한이 또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의 어떤 그 인신공격, 어떤 윤석열이라는 존재에 대한 공격까지 나온 거는 이것도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옛날에는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이었다면은 이렇게 취임한 지 100일밖에 안 되는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이라는 이런 차원. 저는 뭐 앞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떤 거 안 좋은 예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안 좋은 예감. 그러니까 북한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합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예. 많이 실패했던 건 뭐냐면은 한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북한 뭐 경제협력하고 저기 지원하겠다는데 북한이 왜 싫어하겠냐. 이런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도 하신 적이 있는데 예. 막상 북한을 만나서 경제협력이라든가 인도적 지원 얘기를 해보니까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한은 정치 군사 즉 안보에 관한 문제 이 문제가 그 먹고 사는 문제의 우선이라는 거를 항상 명확히 했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안보 문제를 뒤로 미루고 먹고 사는 문제를 앞으로 그 빼내는 기능주의적 접근을 선호해 왔습니다. 예. 이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햇볕 정책의 큰 흐름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예. 이제 기능적 접근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제 옛날에 그런 북조선이 아니라는 거를 너무나 여러 차례 밝힌 데다가 만일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개방을 해서 대외 지원을 받는다면 중국 돈을 받지 왜 한국 돈을 받겠습니까? 한국 돈은 그 독이 든 사과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유주의의 풍조에서 오는 거니까. 반면에 중국은
자기네하고도 또 상당 부분 좀 유사성도 있고 오히려 중국이 북한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게 훨씬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꾸 남한이 이런 경제적 지렛대로 북한의 핵 문제를 어찌어찌 해보겠다. 이럴 때 굉장히 그 북한이 경기를 일으키듯이 속으로 거부감을 굉장히 불쾌하면서 불러일으켰죠. 비웃기도 하는 것 같고 이제 의원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북한 경제는 이미 장성택 시절에 중국화됐다. 이런 말씀은 이미 이제 우리의 그 경제 카드가 북한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얘기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넘어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는 북한이 분명히 예. 남북 대화에 큰 기대를 거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대화하고 싶어 그리고 했다. 그 대화에서 핵 문제 아닌 다른 문제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희망을 굉장히 많이 드러냈고 예. 집착을 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즉 그 이후에 북한이 빠르게 중국화되기 시작했어요. 예컨대 평양 시내 제일 큰 백화점이 중국 겁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탄광, 물류 뭐 곳곳에 중국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예. 그러다 결국은 탈이 나서 장성택 처형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한때 우다웨이 그 중국의 북한 한반도 특별 사무 대표하고 제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예. 중국은 국제 제재만 풀리면 바로 북한에 대규모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강조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 봤을 때는 북한이 개방으로 나간다면은 1차적으로 한미일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쪽이 될 걸로 보고 상당히 준비도 끝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일단은 우리는 이제 비핵화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비핵화를 요구하고 북한은 절대로 핵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것이 모든 고려의 대상에서 우선순위다라고 한다면은 네. 사실은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걸 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대화,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비핵화 대화를 하자. 이러면은 대화가 안 되고 단지 대화가 이제 북한이 바라는 건 두 가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안전을 해치는 어떤 미국의 적대시 정책. 한미연합훈련 같은 것들.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 이게 모든 얘기의 절반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예. 두 번째가 발전을 저해야 하는 국제 제재. 이 두 가지를 일단은 그 요구사항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북한은 일단은 본인들의 체제 안전 안보라는 말은 안 쓰지만은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것이 항상 모든 점의 선결 조건인데 그러면 한미연합 훈련도 하지 말라는 건데 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들어줄 수가 없고 반면에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면 이거는 또 북한이 들어줄 수가 없고 그래서 서로 선결 조건을 내세우는 이런 어떤 대화 방식은 이미 저는 시효가 끝났다. 더 이상은 이런 대화는 이제 앞으로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일단 이제 북한이 지금 핵실험 준비는 다 갖춘 거 아니겠습니까? 시점만 보고 있는데 아마 올가을쯤에 또 뭐 핵실험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핵실험은 올 봄부터 내일 한다, 모레 한다 그랬는데 왜 여태까지 안 됐느냐. 예. 근데 그거는 풍계리의 문제입니다. 사실 올해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반이 약화됐고 예. 풍계리로 진입하는 도로가 붕괴됐습니다. 이랬을 때 그 상당한 폭발력을 가지는 어떤 그 핵실험이 주변의 갱도 인근까지 미치는 영향에 자신이 없었고 그러면서 우리 합참에서는 핵실험이 늦어지는 게 중국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풍계리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날씨 조건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그 경고임이, 그 다음에 8월 22일부터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9월 1일까지 시행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여기서 나타나는 대규모 실병 기동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첩첩히 이 예정돼 있다면은 북한으로선 반드시 행동을 할 겁니다. 어제 그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다분히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예. 그 순항 미사일이 바다로부터 북한에 상륙하는 어떤 그 한미의 그 강습 그 상륙 작전을 하는 이런 해상에서의 접근을 차단하는 무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이 대규모 상륙훈련이라든가 실병 기동훈련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춤식으로 순항 미사일을 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훈련 양상이 또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돼서 대규모로 진행이 된다면은 거기에 맞는 북한의 대응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최대치의 핵이 있는 것이죠. 예, 일단 뭐 비핵화라는 것이 이제 물이 건너갔다고 한다면 사실은 또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뭘 갖고 대화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남북 풀어나가야 대화 됩니까? 가능하면요. 남북 관계를. 예. 저는 대화는 조건 없이 하는 거라고 봅니다. 대화를 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만나서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야기되는 대화는 비핵화 대화 또는 비핵화 협상이 된다면 이런 그 조건들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비핵화와 무관하게 대화라는 것은 그것을 구애되지 않고 만나서 하는 걸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뭐 한반도의 핵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후 위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역 문제라든지 남북 간의 공동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대화 자체는 조건 없이 하는 거고 이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는 거거든요. 일단 이런 대안이 먼저 제안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건 절대 안 하죠. 근데 뭐 양쪽이 안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라는 게 결국은 비핵화일 수밖에 없고 북한도 결국 우리 대화라는 게 돈 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얘기 싫어한다잖아요. 돈 달라는 게. 아니 그렇잖아요. 바로 분노합니다. 우리가 좋아서 대화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어떤 협력을 뭐랄까 어쨌든 경제적인 급부를 달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런데 예. 그거는 과거에 북한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제 북한 핵을 협상용이라고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은 협상용이 아니라 억제용 무기고 예. 이 자체 안전에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 국채라고 표현을 했던 김여정이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은 이미 북한의 안보에 궁극적 억제력을 제공하는 건 핵밖에 없다. 예. 이렇게 된 순간 이것은 협상 목록에서 빠지는 거거든요. 비핵화는 없다. 결국. 그러니까 그 비핵화의 조건은 관계 정상화, 평화 체제 구축, 적대 정책 철회 한 7가지 요구 사항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그 비핵화를 그거를 갖다가 뭐 요구하지 말라고 한다면은 그쪽으로 돈이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가질 일이 없는 거죠. 그거 외에는. 예. 네, 그런데 과거에 이제 중국이 지금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예. 한미에 기대하는 부분이 많았지만은 지금 중국의 기술이란 자본 수준이 이미 서구에 거의 버금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도 제가 아태평화의 일꾼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예. 그쪽에 경제 일꾼들을 만나봤는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식의 그 난개발식 대북 협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때는 온갖 일을 다 벌리고 아무것도 성과를 못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남측하고 할 만한 사업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굳이 남북 간에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겁니다. 첨단 제조 능력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예. 근데 사실 우리로 보기에는 좀 황당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은 북한은 관심 갖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북한하고 달라진 면을 자꾸 우리가 간과하는 면이 있다. 그 차라리 돈보다도 더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 전략 물자들이고 그건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도 지금 금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어떻게 넘겨줘요? 김 소장님? 아니 그러니까 언젠가는 얘기겠죠. 그러나 일단은 이번에 담대한 구상에서는 그 농업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이왕 구축돼 있는 경제 협력의 3대 의제, 예.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이라든가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얘기는 이 정부가 일부러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북한 사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이런 목록을 얘기하니까 이 역시도 그게 지금 국제 제재가 있기 때문에 현금이 흘러가는 사업들이라서 그건 국제 제재가 있어서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 힘든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는 비핵화 협상 초기에 즉 비핵화가 안 돼도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앞뒤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왕 벌려놓은 사업 뒤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담대한 구상이 발표되고 미국과 유엔에서 즉각 선을 긋는 다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담대한 구상에서 나온 제재 완화는 가설적 상황이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희토류와 우리 식량을 맞바꾸는 식의 구상을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엄연히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선을 딱 그어버린 것이다. 결국은 윤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엔도 호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비핵개방 3천의 거의 이제 복사판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이 담대한 담대한 구상 얘기를 지금 꺼낸 이유는 뭘까요? 저는 너무 담대하셔서 탈이다. 예. 좀 냉정해지셔야지 왜 이렇게 담대하시냐. 예.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런 어떤 담대함을 보이는 건 무모함이고요. 예.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저는 이제 한미연합훈련을 전후로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상당히 강도 높은 강압 정책이 앞으로 펼쳐집니다. 예. 한미연합훈련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자산전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든지 이게 북한에 대한 고강도 압박 정책이 예상돼 있기 때문에 예.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어떤 협력의 구상도 하나 미리 내놓는 게 아닌가. 결국은 이것이 어떤 새로운 협력의 희망을 준다기보다는 앞으로 의지와 의지가 충돌하고 힘과 힘이 충돌하는 어떤 하나의 전조처럼 비춰진다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의원님 지금 마지막 한 질문만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현 정부가 북한 어민 북송 문제,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이제 문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 서훈, 서욱, 박지원 전직 안보 책임자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예. 근데 굉장히 좀 이상한 일들이 제가 보기엔 벌어지는 게 초기에 이 3명을 고발했다고 알려진 혐의점하고 예. 압수수색의 혐의점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검토했던 내용의 법 적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또 혐의를 바꾼 거 아닌가. 사실은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고발장도 못 받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를 조사하러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는 직무유기, 즉 정보 보고서를 빼돌렸거나 삭제했다. 이게 자료 삭제. 혐의였는데, 예. 근데 이번에 가택 수색은 그거라기보다는 아마도 트럼프 가택 수색한 것과 유사한 동기. 그러니까 기밀을 갖고 나왔냐 안 갖고 나왔냐. 집에다 보관하고 있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예. 그래서 수첩도 거기에 기밀이 적혀 있냐 안 적혀 있냐. 아하. 아마도 이런 것들을 별건으로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박지원 원장도 압수수색 영장에서 고지할 때 자기가 알던 죄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도 입장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올 때까지 털려있는 것 같아요. 나올 때까지. 지금은 아마 기밀 유출 부분으로도 또 관심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되고 또 대통령 기록관까지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또 겨냥하는 어떤 준비 작업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목적의 어떤 수사, 모니터링 수사의 의심도 된다는 말씀이군요.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대북 관계 말씀 나눴는데 한 번 더 모시고 집중적으로 오랜 시간 좀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오늘 대전지검은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에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예. 지난 5월에 탈원전 반대 진영 쪽이 직권남용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등을 고발을 했습니다. 예.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은 산업부 윗선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한편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도 오늘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역대 9번째입니다. 자, 이러한 수사의 흐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진 작가님부터. 쓸데없는 짓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산업부 장관하고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 다 나왔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그 윗선으로 가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정치적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죠?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도 이거 결국은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냐라는 그렇군요. 오해인지 이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구심을 사기에 좀 의구심을 충분한 내용인 것 같고요. 북한 어민 북송 사건 같은 경우에 저는 이것을 갖다 사법적인 잣대를 댈 수 있는 사안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합쳐지고 한다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사는 제가 볼 때 과도해요. 그리고 이건 분명하게 정치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 소장님은? 예,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과거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에 대해서 해야죠, 돼야죠까지 이야기했던 전례가 있고요. 최근에 동아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만 지지율이 0%가 나오더라도 과거 정부에 관한 적폐 청산 수사를 꼭 해야 되겠고 이것이 보복이라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꼽은 것 중에 원전이 들어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어서 진행된다라고 보여지고 압수수색 시기가 또 딱 검찰총장의 임명 직후이지 않습니까? 특수부이자 윤석열 사단의 일원인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명과 동시에 뭐 이렇게 쭉 치고 나가는 그림이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수사기관 고등법원에서 다 영장 받아서 발부하는 거니까요. 빨리 끝내고 민생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직권남용인데 이거 법조항을 손보든지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은 상당히 부당하게 정치적인 공격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이런 법조항이란 말이죠. 이거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런 식이다라고 한다면 다음 정권 들어서게 되면 해수부, 통일부, 국방부 입장 다 바꿔줘요. 공식 입장.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바꿨겠어요? 아니죠. 누군가 시켰거든요. 또 털면 거기 또 털려요. 이런 사안이라는 거죠. 그 직권남용이라는 게 굉장히 자율적인 판단력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자의적이에요. 자의적으로 해서 뭔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통령 기록관을 수색했다는 건 어떤 의미를 또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수인 평론가? 네, 일단 대통령 기록관 같은 경우는 이 기록물이 열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조건이 필요한데요. 국회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영장이 발부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일단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영장에 있는 그 내용에 제한돼서 이제 일단은 열람을 검찰 측에서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좀 윗선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종대 전 의원도 뭔가 좀 먼지털이식 수사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지금 뭔가 검찰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저녁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후반기 국회의장단과 만찬을 함께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몇 시에 시작하는 거죠? 일단 현재로서는 소식이 아직 시작했다는 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 김진표 의장하고 김영주, 정진석 부의장 이렇게 참석을 하고요. 예.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배석을 하는데 예. 일단 오늘 나올 얘기들에 대한 대체적인 관측은 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라든지 또 강조해왔던 교육, 연금, 노동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국회 초당적 협력을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여야 지도부는 대통령이 언제쯤 만날 거냐 이 의문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당이 현재 비대위로 한창 전환을 하고 있고 그렇죠. 4분 또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민주당은 전당대회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정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국회 협조를 얻으려면 야당 대표나 야당 만나셔야 될 텐데 아직 야당 대표나 비대위원장 만나셨다는 얘기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막 전해지는 소식이 이제 뭐 김진표 의장과 만나서 악수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뭐 오두 발언을 하고 있고 이 정도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자, 진 작가님부터 자 대통령의 국회와의 관계 지금 어떻게 좀 열어가야 될지 좀 판단해 일단 주시면. 소수당이라는 한계를 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자세가 예를 들어서 꼭 할 그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정에 관련된 수사는 빨리 짧게 굵게 딱 하고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넓혀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확대되고 식으로. 있는 분위기네요 지금. 예.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협조를 요청한다. 이런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수사만 딱 하고 이건 지금 진짜 뭡니까? 이거 무슨 어떤 단체들 뻔한 단체들 아닙니까? 고소고발 전문하는 단체들 그런 단체들 앞장 내세워가지고 결국 고발시키고 그다음 수사 들어가고. 예. 저는 별로 안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네, 김 소장님은? 네, 뭐 자당의 그 국민의힘의 당 대표의 발언도 저기 민생 때문에 챙기실 시간이 없다라고 하신 대통령이 야당 이야기를 들으실 틈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요. 입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별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도 기대를 갖고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랬으면 최소한 정무수석이라도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직접 만나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무수석이라도 야당 당대표실 비대위원장실이라도 찾아가서 좀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설득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됐을 텐데
지금 보시면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입법부 무시하고 시행령 통과시킨 게 경찰국 신설하고 검찰 수사권 조정하고 예. 모든 사안들이 진 작가님 말씀하신 사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다른 관심이 없는 분한테 저희가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그냥 빨리 그거라도 원껏 빨리 하시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오히려 응원을 해야 되나요? 전 김성현 선생님은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빨리 수사하고 잡아갈 사람 빨리 잡아가고 빨리 마무리하고 민생 챙기면 좋겠다. 이게 지금 주요. 아니 뭐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시행령 2개 고친 거 말고는 저희가 기재부가 움직이는 거 말고 대통령실이 움직이는 얘기를 못 듣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거죠. 예, 맞아요. 자,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두 분이 또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 협조를 얻으려면 그 그림도 굉장히 뭐랄까요? 아직까진 그려지지 않는데 김수민 평론가 그 네. 논평하고 마무리할게요. 아니 뭐 그런 사례는 역대 많이 있으니까요. 아, 그랬나요? 뭐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총재라든지 아니, 뭐 그분들이 이해철 원래. 총재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예, 뭐 조만간에 물론 이것은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나와봐야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만. 예, 예.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두 분이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예. 검찰 조사실에서 검사 피의자로 만나는 게 가장 행복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예. 아무튼 대한민국의 또 민생을 위해서는 또 대통령과 차기 민주당 당대표가 또 빨리 만나셔서 또 초당적인 협력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